자, 지금 AI를 두고 미국 교육계, 교사들, 교수들, 학부모들까지 미국의 10대, 20대들의 AI 의존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어떤 주제에 대한 검색이나 뭐 이런 걸로 가볍게 쓰는 게 아니고 AI를 이용하고 편법으로 교과 과정을 이수하면서 정작 취직했을 때 기본 업무 능력 부족으로 잘리는 일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의 어떤 점이 미국 10대, 20대들을 퇴보시키고 있는지 오늘 제가 미국 문화에 입각해서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19가지 영양소를 한방에 취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영양제 WZ 바이오에서 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건강식품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 봤거든요. 이래 많습니다.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저것 따로 섭취하다 보면은 뭐 3일 4일 정도는 부지런하게 챙겨 먹다가도 귀찮아서 꾸준히 섭취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에 다양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멀티비타민에 미네랄까지 총 19가지 성분을 한 방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사무실 책상 위나 화장실에 두고 한 달 정도 직접 섭취를 해봤는데 너무 간편하고 좋아서 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건강식품이라는 게 일주일 깔짝 섭취한다고 기능성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꾸준히 섭취해야 기능성이 발휘되는데 번거로우면 절대 오래가기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액상 제품과 정제가 같이 세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물을 가져갈 필요 없이 그냥 딱 열고 정제 입에 딱 넣고 액상 제품과 함께 이렇게 섭취하면 됩니다. 이 액상 제품이 망고 피치 맛이라 가지고 저는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맛이 괜찮습니다. 회사 책상 옆이나 차 안 아니면은 백 안에 넣어두시면은 매일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보시길 바란다는 점 잊지 말라구. 자, 제가 한국은 실정이 잘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에서는 뭐 챗 GPT 뭐 아니면 뭐 그락 같은 AI가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 엔진의 역할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10대들이나 그 이하 세대들은 이제 뭐 구글링이나 아니면 검색이라는 그런 컨셉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어젯밤에 최악의 자연재해에 대한 악몽을 꿨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꿈에 대한 해몽을 내가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구글이나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다가 대머리가 되는 꿈의 뜻은 뭘까? 라고 검색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링크를 쫙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은 야, 네가 검색한 내용이랑 연관된 주소들 링크니까 네가 한번 알아서 찾아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검색을 했는데 첫 번째 뜨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죠? 아이고 막 짜증나게 광고 링크부터 뜨고 블로그 이런 거 막 눌러봐도 또 블로거도 광고 목적으로 작성한 글일 때가 많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상당히 번거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AI에 쳐보죠. 그러면은 AI는 뭐 광고 이딴 거 없이 바로 내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따박따박 이 내용을 정리를 해줍니다. 뭐 대략적으로 꿈에서 헬기 착륙장이 건설된다는 거는 지금 내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견해를 AI가 바로바로 이 답을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편의성이 바로 AI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의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학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뭐 중고등학교 수업을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칠판에 이렇게 판서로 적어주고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걸 우리는 노트에 받아 적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뭐 선생님이 교과서에 여기다 동글빼이 여기다 줄 치고 빨간 줄 치고 별 2개 이렇게 땡땡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마치 대학 수업처럼 거의 다 파워포인트나 수업 자료 이런 거 나눠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애들이 뭐 자기 생각 발표하고 설명하고 조별끼리 이제 토론하거나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숙제도 뭐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독후감인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를 하고 느낀 점을 써서 제출하는 그런 류의 숙제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 숙제를 할 때
그냥 막 AI 돌려가지고 에세이를 쓰면 그만이거든요. 심지어 AI한테 야 챗GPT 12살짜리가 쓴 것처럼 나사 몇 개 느슨한 어투와 단어 선택 그리고 문장 배열로 적어줘 하면은 AI가 그거에 맞춰서 또 적어줘요. 그냥 프롬프팅을 하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적어주는데 마치 12살짜리가 쓴 것처럼 12살짜리의 어투와 단어 선택을 해달라고 하면은 AI가 그것도 이제 맞춰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생들도 시험 문제나 수학 문제 쪽지 시험 그런 게 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그런 거 스크린샷 딱 찍어가지고 사진을 AI로 돌리면은 바로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진짜로 세상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진짜로 이런 식으로 뭐 꼼수를 쓰려면은 대가리 엄청 굴려야 됐다는 거죠. 한 예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어떤 애들도 있었냐. 한국 애들 중에 이제 뭐 스터디 클럽 이런 거 모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4명이서 뭐 스터디 그룹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뭐 건전하게 공부하고 서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얘들이 시험 칠 때는 뭘 하냐면은 서로 순번을 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똘똘한 애가 1차로 이제 시험을 쳐요. 그 다음에 1차 순번인 애가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뭐뭐 나왔는지 그걸 암기를 다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애가 시험장에 들어가지고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는지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 4번 순번에 있는 애가 그 주제랑 문제랑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대가리를 아주 쓰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커닝하고 잔대가리 굴리는 거는 역사와 유서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AI 등장으로 뭐 애들이 편법을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AI 때문에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교묘하게 부정행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점수는 잘 받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업 패스는 하겠죠. 근데 이거의 진짜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은 입학보다 졸업이 어렵다. 예, 그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대학 졸업률이 9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 4년제 대학 평균 졸업률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자, 일단 미국 사회 정서상 미국이란 사회는 먼저 기회를 주고 성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시험 성적만 우수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게 아니고 에세이라든지 뭐 추천서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더십 같은 그런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과 우수성을 두루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일단 미국 사회에는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졸업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록금 그리고 기숙사비가 미국 대학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고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휴학을 내고 일을 하거나 그게 여유치 않으면은 아예 학교를 때려치워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교 졸업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 이게 교과 과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미국 대학생들 대학 입학하면 테크트리가 떴느냐? 1학년 때는 교양 과목 위주로 쭉쭉 듣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냥 교양 과목이니까 진짜로 미친놈처럼 놉니다. 예, 파티도 하고 미친놈처럼 놀아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제 전공을 딱 정할 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엄청 쪼옵니다. 엄청 쪼아요. 그리고 3학년 때 되면은 전공 심화 과정 플러스 인턴을 합니다. 인턴.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오히려 널널한 애들이 많아집니다. 예, 왜 널널해지냐? 2학년, 3학년 때 전공 과목을 바짝 들은 애들은 4학년 때쯤 되면은 제일 빡센 거는 이미 다 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기 끝날 때쯤에는 뭐 남아있는 학점으로 교양 과목 뺑뺑이 돌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테니스라든지 영화평론이라든지 그런 널널한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뭐 그리고 그때 되면은 3학년 때 인턴 야무지게 한 애들은 하나둘씩 이제 취업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수업에 들어오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코스가 가장 이상적인 코스거든요. 1학년 때 좀 놀다가 교양 과목 깔짝 듣고 2학년, 3학년 때 쪼우고 3학년 때 인턴하고 4학년 때는 이미 취직할 때가 이제 마련이 된 상황에서 교양 과목 깔짝 들으면서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니어 프로젝트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 대학교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1학년, 2학년 때도 그렇지만은 특히 3학년 때 아니면은 4학년 때 전공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 학교에서는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논문 같은 걸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기 초에 교수님들이 그룹을 딱딱 만들어줍니다. 그룹을 딱딱 짜줍니다. 그러면은 학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들을 일단 던져주고 그 다음에 매주 짜잘한 그룹 프로젝트를 항상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사람과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점수를 받는 그런 그룹 프로젝트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험이나 뭐 수업 같은 거를 편법으로 뚫고 온 양반들은 3학년, 4학년 되면은 이제 그룹 프로젝트나 뭐 개인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3학년, 4학년 때 돼가지고 휴학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머리 좀 식히려고.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 전공을 듣다가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더 졸업이 쉬운 쪽으로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전부 다 저마다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담그려는 몇십 명 되는 그런 전공 과목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일일이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런 개인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룹 프로젝트 하면서 눈에 딱 띄는 애들은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또 교수님도 좋은 인턴 자리 따주고 소개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니어 프로젝트나 뭐 논문까지도 AI를 돌려가지고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아무튼 어찌어찌 편법으로 점수를 받고 전공 이수해가지고 졸업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생활이라는 게 대학교에서 했던 과제나 수업에서 했던 그런 똑같은 패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매일 그래요. 예. 사회에 나가가지고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첫날 업무 보고하고 회의하고 다자간 컨퍼런스 콜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직접 자기 생각이나 계획 이런 거를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생활 동안 그게 훈련이 안 되고 주구장창 AI 힘을 빌리다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회사 생활 자체가 엄청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상사가 뭘 물어봤는데 잠시만요 하고 폰 꺼내가지고 AI한테 물어볼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대학 전공 따라서 취직하고 커리어 이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본 업무력이라든지 이를테면은 내가 조사를 하고 탐구하고 습득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앞뒤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우리 사회 어느 산업, 어느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는 게 그런 스킬들이고 그게 핵심 스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 때 내가 이 수업 들어서 뭐 하겠어? 어차피 쓸모없는 수업인데 그냥 AI 돌려서 대충 점수 받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모든 문제 해결 과정들이 나중에 내가 사회 진출했을 때 나한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AI 돌려가지고 답만 띡 적으니까 결론 도출에 소요되는 그런 인내심, 그리고 사고력, 탐구력을 트레이닝할 건덕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훈련을 못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니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왜냐?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54%의 4년제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4천만 원 아니면 4,500만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학비는 학비대로 내고 대학을 다녔는데 사회에 나와서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원하는 그런 업무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 그거를 대학 때 기르지 못했다면은 또 회사 입장에서는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면서 차라리 경력직을 뽑아야지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20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매니저들이나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떤 해결 방법으로 어프로칭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수나 아니면은 만만한 직원들 있죠. 그런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직접 문제 해결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리고 이러면은 I don't get paid enough to deal with this kind of shit 이러면서 열받은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이제 세상에 대한 모멸감 영상을 올리는 그런 태클을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20대가 겪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 잘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잘 안 되니까 사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양 같은 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 학교에서 옆에 애들 전부 다 AI 돌려가지고 숙제하고 시험 치고 나는 열심히 쇠가 빠지게 노가다로 하는데 편법 쓴 애들이 좋은 점수 받고 이러면은 솔직히 심적으로 쪼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AI로 부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적발시 페널티를 굉장히 빡세게 주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AI를 돌렸는가 안 돌렸는가 그 체크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AI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겠습니다만 그것도 또 쉽지 않고 여유치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I 의존도가요, 여러분들 그저 공부 영역이나 사회생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여러 뇌과학자들이 AI에 우리 뇌가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 자체가 무뎌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뇌는요 여러 가지 패턴으로 새로운 것을 습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것도 수없이 우리가 반복을 해서 익히는 거고 타자를 치는 것도 하물며 밤 11시에 내가 라면에 물 올리는 것도 일종의 반복된 행동으로 뇌의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뇌가 날카로워지도록 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든지 이제 생활이 단조롭고 동선도 항상 똑같기 때문에 뇌를 트레이닝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도리 치는 게 치매 예방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뇌를 계속 자극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라는 장소는 쉼없이 뇌를 자극시켜가지고 사고력을 기르고 반복된 수업과 과제를 통해가지고 우리 뇌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AI로 띡 돌려가지고 결과를 찾아내면은 뇌를 훈련시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 어릴 때는 이만한 국어사전 있죠? 국어사전 들고 다니면서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 빨리 찾기 대회를 했을 정도로 직접 정보를 찾아보는 게 굉장한 덕목이고 그거를 뽐내는 세대였지만 이제는 그냥 음성인식으로 물어보면은 답이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충분히 뇌를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에서조차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까지 무뎌질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극도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은 심각히 고려해 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가져다 준다는 그 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후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코시국 때 전부 다 이제 학교에서 퀴즈라든지 아니면은 쪽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고 비대면으로 과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바로 AI로 돌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답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학교 때 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대학 졸업하면 써먹지도 않을 거 내가 왜 이거 붙들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진짜 저 대학 다닐 때 와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많았어요. 와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냐 이런 생각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붙들고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아이고 엊그제도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또 학생이 또 운명을 달리했다고. 참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미국 대학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에서는 어째 보면은 초, 중, 고 아니면은 이미 이전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경쟁은 있다마는 일단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 이후부터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냥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은 금전적으로 엄청난 압박입니다. 부모님들이 학비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장학금 제도가 활발한 학교가 있고
장학금 제도가 조금 미미한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학생들이 애살 있게 장학금을 받아먹고 잘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 같은 경우 좀 더 비싼 그런 학비를 내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은 받았지. 근데 학점은 잘 못 받아서 재수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근데 재수강해서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조별 과제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열심히 해도 우리 조원들이 안 받쳐주면 더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졸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공을 꾸역꾸역 하더라도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3학년 때쯤 되면은 이제 인턴 같은 거를 여기저기 이제 봐야 되는데 인턴 생활 중에서 잘해가지고 이제 오퍼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못 받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박탈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인턴을 못 구하는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진짜로 제대로 된 인턴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뭐 친구 아버지 사업체 뭐 이런 데서 그냥 도장만 받아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정도 되면은 진짜로 엄청 마음이 쪼달립니다. 이제 졸업 앞두고 주변에서 이미 잡 오퍼가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인턴하고 바로 오퍼 받아가지고 이미 졸업할 때 나는 여기 취직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심적으로 엄청나게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1학년 때부터 네트워킹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온 친구들은 4학년 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은 이제 커리어 센터라는 게 학교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센터들이 다 있어요. 학교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또 잡 오프닝 돼 있는 거 그거 어플라이 해야 되고 이것저것 전부 다 알아봐야 되고 또 그거 원서 넣는다고 해서 또 다 받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40개, 50개를 넣어도 하나, 두 개 올까 말까, 오퍼가 올까 말까거든요. 왜냐? 대학생들 뭐 해봤자 이전에 했던 일들이 뭐 피자 배달,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거 그런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트워킹도 이걸 잘해야지 뚫기가 쉬운데 그냥 맨몸으로 원서 막 넣어도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거기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나는 또 학자금 대출도 했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했으니까 졸업하고 나면 4천만 원, 5천만 원 빚이 있는데 이거를 갚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잡 오퍼도 없어. 그러면은 진짜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수업할 때도 막 농땡이 까고 막 쿨해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열심히 딱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딱 불러요. 네, 조교 해보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지를 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인턴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인턴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얼마나 이제 눈에 띄는가 그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I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기본 사고 능력까지 무뎌지고 있는 미국 10대와 20대, 심지어 사회생활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미국의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